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노리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에는 다양한 제품군이 있죠.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5G 통신칩, 이미지 센서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욕심을 내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현재는 일본의 소니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추격세가 가파르고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화웨이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맞았고, 이렇게 화웨이가 무너져 내릴수록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사업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로 4차 산업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트리플 카메라, 쿼드 카메라 이렇게 여러 개의 카메라 모듈이 장착되는 추세입니다. 삼성이 최근에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 시리즈 A31 시리즈에서도 쿼드 카메라가 포함되는 등 플래그십 제품뿐만 아니라 중저가형 제품에서도 이렇게 포함되는 카메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차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미지 센서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동일하더라도 스마트폰 개당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또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나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의료기기, 스마트 공장 등에서도 이미지 센서의 니즈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이미지 센서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 1위를 원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현재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4차 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중국이 화웨이를 필두로 인공지능, 5G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이 이를 저지하려는 모양새죠.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의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상 화웨이로 향하는 모든 반도체의 공급선을 막아버렸습니다. AP 칩셋 뿐만 아니라 D램, 낸드 플래시 등의 메모리 반도체마저 공급받기 어려워진 형편이 되어버렸고,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 SMIC마저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릴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면서 중국 반도체를 사실상 붕괴시킬 각오로 규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웨이는 주력 산업인 스마트폰 부분에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내년에 스마트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대까지 추락해서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세계 투자 기관들의 예측입니다. 화웨이의 점유율이 하락하면 그 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채울 것은 다른 중국의 제조 기업들이에요.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위주로 제조하는 중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가장 크게 얻을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나 LG전자 역시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다른 기업들이 이득을 본다는 것이에요. 화웨이가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만큼은 두 회사의 협력 관계가 돈독한 것인데요. 중저가형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메이트 30 등의 프리미엄급 제품에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오고 있었습니다. 화웨이의 점유율이 빠지면 그만큼 소니가 주요 고객을 뺏기고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소니가 이미지 센서 시장 1위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애플과 화웨이 때문이었습니다. 화웨이의 자리를 다른 중국의 제조 기업들이 채운다고 가정하면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샤오미, 오포 두 기업이 가장 큰 이득을 보겠죠. 샤오미와 오포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샤오미와 삼성전자 간의 신뢰 관계는 특히 돈독한 편인데, 삼성이 2019년 말부터 샤오미에 1억 800만 화소의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이 출시되는 갤럭시 시리즈보다 먼저 샤오미의 스마트폰 미 CC9 프로에 탑재된 바 있었어요. 또한 상반기 미국 IT 전문 매체 톰스 가이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개발을 완료했다고 알려진 1억 5천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가 올해 4분기에 출시될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니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화웨이가 무너지고 샤오미나 오포가 그 자리를 주로 채우게 되면 삼성의 이미지 센서 사업에는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일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삼성 갤럭시
갤럭시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삼성의 이미지 센서 사업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8월에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소니와 삼성전자 간의 CMOS 이미지 센서 점유율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고 합니다. 작년 3분기 기준 56%까지 상승했던 소니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2분기 42%로 14%가량 하락했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16%에서 22%로 6%가량 상승했어요. 20%대까지 격차가 좁혀진 것이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니 입장에서 주로 매출을 올려줬던 기업이 언급드렸던 애플과 화웨이였는데,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연기한 것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고, 화웨이 역시 상반기에 스마트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생산량을 조절한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삼성의 기술력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뚫었던 것이 삼성전자이고, 이미 소니의 최고 화소 제품 6400만 화소를 추월했죠. 또한 기존의 테트라셀 기술을 넘어서 노나셀 기술을 적용한 바 있었는데, 이 9개의 인접한 픽셀을 하나의 큰 픽셀처럼 동작하게 하는 방식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게, 밝은 환경에서는 더욱 세밀한 이미지 센서를 구현할 수 있는 삼성만의 차별화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보더라도 삼성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이후 기업별로 볼 때 삼성전자가 28%, 소니가 16%, SK하이닉스가 12%, 이렇게 삼성전자의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수치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외부의 상황마저 우호적으로 겹치면서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은 소니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양분해서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0%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시장 조사 업체 TSR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CMOS 이미지 센서 시장은 올해 22조 원 정도에서 2024년 32조 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특히 스마트폰이 기존의 디지털 카메라를 완벽히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높은 성능을 가지는 프리미엄급 초고화질의 제품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언급드렸듯이 보급형 제품에도 이미 여러 개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죠. 그에 따라서 6400만 화소 이상의 초고화질 이미지 센서 시장은 연평균 80% 이상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전체 이미지 센서 시장 성장 규모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진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소니는 충분한 캐파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의 증설에 힘쓰고 있는데요. 소니는 일본의 나가사키현에 1조 1000억 원 가량을 투자해서 월 생산량을 11만 장에서 14만 장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2025년까지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 벌려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화성 사업장의 D램 생산량 가운데 월 3만 장 정도를 이미지 센서 2만 장으로 전환시키고 있고, 즉 D램의 생산 라인 일부를 이미지 센서 용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 삼성전자의 월 생산량은 5만 장에서 6만 장 사이일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올해 말 8만 장, 2021년 10만 장 정도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소니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미국의 대중국 압박으로 인한 화웨이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삼성 이미지 센서 사업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반도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본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 분야인데, 삼성전자가 분발해서 이미지 센서 시장마저 뺏어와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전 세계 111개 국가 및 지역의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11개국 중 1차로 베트남 등 4개국을 완화 대상국으로 정한 건 이들 국가의 코로나 확산 상황, 일본과의 경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진 결과다. 일본에서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45명을 기록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이날 도쿄 24명,
홋카이도 9명 등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45명이다. 특히 도쿄 지역에서 신규 감염자가 20명을 넘은 것은 지난 11일 이후 4일째다. 이날 확진자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18,166명, 사망자는 총 940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가발의 나이트클럽 등 야간 접객업소의 영업 자제 요청 완화를 앞두고 각 업계 단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영업 재개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각 업소는 고객 연락처를 1개월간 보관하고 체온을 측정해 열이 있는 손님의 입점을 거부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입점 거부 대상이다. 또 술잔 돌리기를 피하고 카라오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에겐 마스크 착용을 요청키로 했다. 마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혹은 30분 단위로 한 차례씩 소독한다. 가게 공석 상황을 표시, 한 번에 입점하는 손님이 수용 정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손님 간 거리를 가능하면 2m, 최소 1m를 유지키로 했다. 나이트클럽에선 음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고성에 따른 침방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접대형 음식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뒤 영업 자제 요청을 완화키로 했다. 올해 1월 일본 다문화교류 시설에 제1한국 조선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자며 연합장을 보낸 일본인이 체포됐다. 10일 아사히 신문, 가나가와 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사쿠라모토에 위치한 다문화교류 시설 시후레 아이관에 제1한국인을 위협하는 연합장을 보낸 가와사키시 전 직원 오키와라 세이치를 체포했다. 그는 해당 시설 본관 앞으로 제1한국 조선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자 등 연합장을 보내고 남성 직원 앞으로 후레 아이관을 폭파하겠다 등을 게재한 엽서를 보내 각각 1월 4일, 1월 27일 해당 시설에 대한 위력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근하신년으로 시작하는 해당 연합장은 제1한국 조선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자며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잔혹하게 죽이자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 연합장은 글씨체를 숨기기 위해 자로 그어쓴 듯 한사각 모양의 문자로 쓰여져 있었다. 연말연시 휴관 이후 지난 1월 4일 직원이 발견했다. 당초 오키와라 세이치는 지난 2일, 지난해 11월 요코하마시 소재 사립하쿠호 여자고등학교에 폭파 이고를 담은 협박문을 보냈다가 위력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가나가와 신문에 따르면 후레 아이관은 지난 1998년 민족차별 해결을 목적으로 제1한국인 집단 거주 지역인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사쿠라모토에 개설됐다.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 주민 이용이 많다. 다문화 공생을 내건 가와사키시의 선진적인 인권 정책을 상징하는 시설로 전국에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징용 현장인 나가사키시 하시마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시마, 섬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역사를 소개하는 센터가 15일부터 문을 다시 연다. 이 센터는 지난 3월 31일 개관식을 연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이곳에선 하시마 섬에 대한 내용도 전시될 예정인데 탄광을 영상과 패널로 소개하면서 강제동원 사실을 은폐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방식의 전시를 강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중 하나로 꼽는 하시마 탄광의 전시 코너에서는 한반도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는 군함도 이에 주민들의 증언이 영상과 글로 소개된다. 증언자 중에는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기의 어린 시절을 군함도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진 제1교포 이세인 스즈키 후미오 씨가 포함돼 있다.
스즈키 씨는 조선 출신자들이 노예노동에 내몰렸는지를 묻는 말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 씨 외에도 차별적인 취급을 부정하는 옛주민 30명 이상의 증언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 일본은 산업혁명 유산 중 군함도를 비롯해 야하타 제철소, 나가사키 조선소, 다카시마와 미케, 탄광 등의 한국인 33,400명을 강제 동원했다. 특히 군함도에서는 1943에서 1945년 500에서 800명의 한국인이 강제 노역을 했고 1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역사적 정서를 장학사관으로 보고 반론을 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과거의 사실을 덮는 역사 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